네, 안녕하십니까. 바른정성팀의 김영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다음에 61번부터 80번까지 제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뭘 볼 거냐면 61번을 보겠습니다. 61번. 61번을 보시면 다음 중 옳은 것은 뭐가 되겠느냐라고 해놓고 나이에 대한 많고 적음이 지금 돼 있어요. 영수는 철수보다 나이가 많다라 그랬죠. 영수랑 있고 철수가 있는데 영수가 많대요. 그 다음에 영희는 영수보다 나이가 어리다. 영희는 영수보다 나이가 어리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서는 철수보다 나이가 어리대요. 진서는 철수보다 나이가 어리다. 그럼 철수가 많다는 얘기죠, 진서보다. 그럼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거죠, 요렇게 알 수 있죠. 의미 자체를 봤을 때는 얘를 정리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영수가 이렇게 있으면 철수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영희 있죠, 영희. 영희는 여기보다는 어려요. 누구보다? 영수보다는. 근데 철수랑 진서랑 나이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봐봐. 진서는 영희보다 나이가 어리다라고 돼 있는데 진서는 영희보다 나이가 어린지 알 수가 없다고. 영수보다는 확실히 근데 영희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 수 없어. 영희는 철수보다 나이가 어리다. 얘도 어떻게 돼? 얘도 알 수가 없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맞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돼? 5번. A랑 B 모두 옳은지 틀린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으로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64번을 봅시다. 다음은 A국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 상위 10개 산업에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1번부터 봅시다. 조선시장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 조선 분야군요. 수출 점유율이 2008년보다 2013년이 더 높다. 그림만 봐도 높을 것 같죠. 왜냐면 지금 2013년에 지금 조선이었대요. 위로 바짝 올라가 있지. 그래서 앞쪽을 보니까 역시나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점유율이 더 높다. 2번. 반도체 분야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2008년에 비해서 2013년에 2배 정도 상승했다. 반도체 시장을 보니까 2013년에 20 정도 돼요. 20 정도. 굳이 안 써도 되겠죠? 2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앞쪽이 2008년으로 돌아갔더니 10보다 조금 더 되죠. 그래서 2배 정도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100% 맞는다기보단 100% 틀린 말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는 얘기고요. 3번. 2008년에 비해서 2013년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이 낮아진 분야는 섬유와 통신기기가, 지금 섬유와 통신기기가 섬유가 대략 5%, 통신기구가 10%도 안 돼요. 근데 다른 앞쪽을 보게 되면 2008년에 석유화학이 5%가 넘었죠. 통신기기는 15%를 넘은 상태였으니까 지금 어때? 낮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부분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럼 낮아진 게 2개밖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다른 부분들은 봤을 때 어때? 전부 다 어느 정도는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다 올라가 있는 상태. 4번. 디스플레이 분야는 2008년 대비 2013년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이 약 20% 상승을 했느냐라는 내용인데 디스플레이 분야를 한번 봅시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지금 대략 45 정도 돼 있어요. 그죠? 45 정도. 그럼 2008년에는 25 정도 돼 있네요. 그럼 얘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대비니까 대비니까요. 25분에 들어가고 여기는 45 빼기 25.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25분의 20이 되겠죠. 이해 가요? 그쵸?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2013년 IT 부품,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45라고 돼 있고, 25라고 돼 있고, 그죠? 2013년 IT 부품 통신기기 분야의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을 합하면 IT 부품 한번 볼까요? 2013년에 IT 부품이 대략 30 좀 안 되죠? 그 다음에 통신기기 한번 볼까요? 10 좀 안 되죠? 합치게 되면 40이 안 되겠죠? 하나는 30이 안 되고 하나는 10이 안 되니까. 근데 디스플레이는 어때요? 40이 넘었죠? 그럼 5번이 어떻게? 틀린 거죠. 이해가요? 5번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답은 5번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해가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65번을 볼까요? 아래 상황에서 진사원이 누를 버튼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안녕하세요 한국 기업의 진사원이다 뭐 이렇게 주저리 써 있습니다. 그럼 요걸 봤을 때 요걸 봤을 때 잠깐만요. 요게 20% 상승했다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제가 4번에 순간 착각했네요. 45에서 어떻게 돼 있어? 25가 돼 있으니까 20%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20% 상승했다가 맞는 겁니다. 대비가 아니고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65번. 아래의 상황에서 진사원이 누를 버튼으로 적정하지 않은 게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강대리와 통화 가능하냐? 강대리를 봤더니 내선 번호가 어떻게 2551번이라고 되어 있죠. 내선 번호. 그럼 얘는 이제 누른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진사원이 원래 강대리랑 통화를 하고 싶은 사람인데 지금 진사원이 받은 거잖아. 그럼 어떻게 전화를 돌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전화를 돌려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른 전화를 돌려서 받았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지금 별표 더하기 3번 이것도 눌렀다는 얘기죠. 그 다음 통화를 가능한다고 하는데 연결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메모를 남긴다거나 뭐 이런 의미가 아니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면 전환 버튼을 누르면 되죠. 왼쪽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 버튼을 누르고 뭐라고 돼 있어? 샵 누르고 쌍잠을 눌러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전환도 눌렀고 3번도 눌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전화를 보류 버튼은 그럼 눌렀느냐 안 눌렀느냐를 지금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왼쪽 표에서 통화 중 대기를 한번 보세요. 통화 중에 전화가 걸려올 경우 통화 중이던 전화를 잠시 대기할 수 받을 수 있는 기능 방법 통화 중인 상태에서 보류 버튼을 누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과장님 대리님께서 현재 통화 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화 중이니까 역시나 보류가 눌러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뭐야? 통화 내역이에요. 통화 내역. 그죠? 통화 내역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 2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67번을 볼게요. 67번. 다음 전개도에 맞는 도형은 지금 몇 번이겠느냐라는 내용인데 자,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1번. 1번을 보시면 얘도 윗면이죠. 윗면이 지금 요거 잡는 게 좋겠네요. 어떻게 잡는 게 좋겠냐? 요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얘랑 맞닿아 있는 면을 봐봐. 일단 누가 맞닿아 있어? 거기 위쪽에 보면은 사각형 모양. 그죠? 사각형 모양이 맞닿아 있으니까 위에 두 개 빈칸이 이쪽으로 와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옆면을 봤더니 옆면을 봐봐. 옆면이 여기 있잖아. 그러면 그 문제에서 그림에서 봤을 때 어떻게 들어와야 돼? 여기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내려오려면 돌아가 있는 상태니까. 근데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왔지. 그러니까 1번 틀렸어. 여기가. 이 그림이 틀렸어. 두 번째 한번 봐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세워져 있네요. 얘를 세워놨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 도형을 이렇게 돌렸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게 되면 윗면이 어때요? 윗면을 가만히 봐봐. 윗면이 지금 맞닿아 있는 면을 봐봐. 맞닿아 있는 면이 얘랑 맞닿으려면 이렇게 맞닿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봐봐. 이게 둘 다 어떻게 돼? 흰색이 돼야 돼. 그죠? 둘 다 흰색이 돼야 되는데 이쪽에 색칠돼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잘못됐어. 그래서 2번 틀렸어. 3번 봅시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3번의 그림을 보니까 또 다른 사다리꼴이 나와 있는, 사다리꼴이 한다. 요 모양 보이시죠? 요거? 직사각형이 좀 붙어 있는 모양. 요 모양이, 거기 중간에 있는 개 말고요. 중간에 있는 개 말고, 여기 요렇게 붙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요렇게 붙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떻게 붙어 있는 부분? 요렇게 붙어 있는 부분. 자, 요렇게 돼 있으면, 요렇게 붙어 있는 부분. 요렇게 돼 있습니다. 맞나요? 자, 얘랑 연결되는 부분을 보호하려고 하니까 얘랑 연결되는 부분이 어디겠느냐라고. 얘는 맞아요. 얘는 맞죠? 그쵸? 얘는 이쪽에 되는 게 맞는데 나머지 부분을 봐봐.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얘를 겹치고 난 다음에 붙는 면이 어디가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그림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중에서 누가 붙겠느냐 이거예요. 그죠? 역시나 얘도 뭘 찾으라고? 맞닿는 면을 한번 보는 거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하고 맞닿는 면이 어디가 될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돼요.
그죠? 맞닿는 면 찾아보고 그 다음에 붙는 면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거기 남아있는 거기 전개도에서 봤을 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어떻게 돼? 맞닿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맞닿는 부분을 봤을 때 어느 부분이 틀리게 되느냐? 그 앞쪽 부분도 나와 있는데 앞쪽 부분에서 보면 그림이 봐봐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들어와야 돼? 이렇게 들어와야 돼. 맞아? 그림을 봐봐. 잘 생각해봐. 여기가 만약에 색칠되는 부분이라면 그림은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그죠? 근데 얘가 어떻게 돼 있어? 검정색끼리 같이 연결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틀린 거야. 맞아요? 무조건 틀린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 같은 경우를 봤더니 역시나 어떻게 들어와 있느냐? 얘죠. 얘가 돌아가 있는 거야.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쪽이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이 색칠이 되어 있는데 얘가 맞닿는 면을 역시나 봤더니 맞닿는 면을 보니까 어떻게 맞닿을까요? 이렇게 잘려 있죠? 그죠? 이렇게 잘려 있어요. 이렇게 잘려 있는 부분을 보니까 지금 색칠된 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색칠된 부분이 여기가 이제 나와 있는 형태로 그림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도 맞죠? 이 부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온 부분도 보니까 얘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얘도 어때? 얘도 맞죠? 그죠? 얘도 맞고요. 그 다음 연결되어 있는 부분 보니까 얘도 맞네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맞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왼쪽 밑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을 골라 주시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보니까 얘도 봐봐요. 맞닿는 면. 원래 그 전개도에서 봤을 때, 전개도에서 보시면, 거기 밑에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애 있죠? 얘랑 맞닿는 부분이 이쪽하고 몇 번째에서 만나게 되는가 보니까 두 번째에서 만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오는 게 맞아, 안 맞아? 얘는 맞아. 그러니까 4번이 맞는 거야. 5번 한번 볼까요? 5번 같은 케이스는 어디서 틀렸냐? 위에서 바로 틀렸죠? 위에서 바로 틀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색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위에를 보면 위에가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연결이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색칠이 돼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색칠이 반대로 돼 있죠. 뒤집어져 있지. 그럼 이 부분이 틀린 거야. 5번도 틀렸어.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 4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68번. 68번을 보죠. 자, 다음 보기가 들어갈 부분으로 적절한 것은 뭐가 되겠느냐라고 하는데 보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집단이나 직업에도 특수한 말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의사, 변호사, 공증 뭐 이런 거 외부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쓰는 것은 동료 간의 의사소통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타 분야와 확실히 구별을 짓고 싶기 때문이다. 그죠? 자, 그래서 화자가 특수용어로 쓰지 않고 일반적인 말을 들으면 그 분야 사람들은 화를 낸다. 배신당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자, 지금 집어넣어야 되는 보기가 특수용어보다 뭐 특수하다 뭐 이런 어떤 다른 집단과의 어떤 그 차별성에 대한 얘기를 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나다라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특수용어라는 말이 처음 나온 부분이 어디야? 라저라. 그죠? 지금 가나다를 봤을 때는 어떤 집단의 어떤 차별성을 두기 위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다가 특수용어라는 특수한 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다 어디로 넘어가면 라로 넘어가게 되면 특수용어가 아니다. 그리고 그러나 뭔가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러나 앞쪽에 해당하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어디 포인트, 특수용어라는 포인트와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몇 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4번에 보기를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70번을 볼게요. 70번. 70번을 보면 다음 도형을 왼쪽으로 90도를 회전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왼쪽으로 90도를 회전을 할 때 얘를 역시나 기준이 되는 면을 하나 이렇게 잡아줍니다. 기준이 되는 면을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면을 이렇게 하나 잡아주고 얘를 여기 가운데 보이죠? 가운데 되어 있는 이 부분 여기 삼각형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봐봐. 얘를 왼쪽으로 90도를 회전을 하게 되면 얘를 왼쪽으로 90도를 회전하는 거니까 얘가 이 방향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를 90도 회전하게 되면 얘가 일로 가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밑으로 내려올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상하 반전하게 되면 밑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상하 반전이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겠지. 그러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그죠?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세요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얘가 다시 어떻게 돼?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오겠죠. 얘가 이렇게 돌아온다는 얘기, 이런 형태로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런 형태랑 되고 삼각형이 봤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오는 거죠. 알겠어요? 이쪽에 삼각형이 연결되어 있고 직각삼각형이. 그래서 정답 몇 번인데 2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기준이 되는 면만 생각하고 다른 거는 다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기준이 되는 면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돌렸는데 똑같이 나왔어. 다른 부분이랑. 그러면 뭐 조금 다른 면, 좀 더 특이한 면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74번을 볼게요. 자, 다음은 우리나라 녹색 산업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2011년에 비하여 2012년의 녹색 산업의 규모는 약 1.3배 증가했느냐라고 돼. 2011년 보이시죠? 7만 정도 되고요. 2012 보이시죠? 9만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분석으로 옳은 것은 7만, 9만 정도 나와요. 그럼 7분의 9거든? 그럼 얘는 대략 1.3배 증가했느냐라고 봤을 때, 자, 대략 어때요? 1 빼니까 2 남죠? 2를 7로 나누게 되면 대략 얼마 나와요? 0.3 정도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야. 자, 2번.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녹색 산업 규모는 약 얼마 정도 증가를 했느냐? 20조 원까지는 안 증가했죠. 한 10조 조금 더 증가했습니다. 가장 높은 증가율로 보인 구간은 언제냐? 2011년과 2012년. 그죠? 2011년과 2012년. 아니면은 2009년이나 2010년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누구는 무조건 아니야. 2012년과 2013년은 무조건 아닙니다. 2010년에 녹색 산업 규모는 7조를 넘지 않는다.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되고요. 2010년에 4번. 2010년에 녹색 산업 규모는 어때요? 넘지 않는다가 맞죠? 2009년에 2013년에 녹색 산업의 규모는 3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9년에 비해 2013년 봅시다. 2013년 3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되면 지금 넘어가게 되면 1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조라고 돼. 10조가 넘어야겠죠. 근데 안 넘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1.4배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1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75번 봅시다. 자, 75번을 보시면 다음은 한국 수력 원자력의 조직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건 뭡니까? 라고 돼. 감사실은 공시조직과 분리되어 운영된다. 자, 감사실 한번 보세요. 사장이라는 그 조직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지금 감사실이 상임감사위원회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야. 조직이 분리되어서 운영된다. 자, 엔지니어링처와 건설기술처. 자, 엔지니어링처를 보니까 기술본부에 있고요. 건설기술처를 보니까 사업본부에 있고, 정비처는 어디에 있느냐? 발전본부에 있습니다. 전사적 기술 문제를 해결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다. 함께 일할 수 있겠죠. 통합기술그룹이라고 돼 있고, 그죠? 통합기술그룹이라고 돼 있으니까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미주지사와 유럽지사는 사장으로부터 독립해서, 사장으로부터 독립한다는 얘기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감사실, 그죠? 감사실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사장부터 트리가 어때요? 내려오죠. 내려온 상태에서 글로벌 전략실에 미주지사와 유럽지사가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옳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부사장은 다른 직무를 겸한다. 저 밑에 나와 있죠. 겸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린에너지 본부와 발전본부는 다른 본부들과 달리 부사장의 관리하에 놓여있다. 이 말도 어때? 보면 부사장 밑에 발전본부와 그린본부가 있죠. 그러니까 얘도 맞는 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된다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문제 봅시다. 78번을 보자. 78번. 자, 전개도를 접었을 때 나타나는 입체 도형으로 알맞은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1번 한번 볼까요? 1번을 보시면, 앞에 나와 있는 면이 지금 어디 면으로 얘는 기준을 잡을 거냐? 여기를 기준으로 잡죠. 여기.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보면 얘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돼 있죠. 이쪽으로 연결이 이렇게 돼 있는 형태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하고 위에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봤더니 어디가 돼야 돼? 검정색 부분이 좀 많이 나와야 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요런 느낌? 요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거든? 근데 1번 그림을 봐봐요. 위에 어때? 검정 부분이 반대로 가 있지. 반대로 가 있으니까 얘는 어두면에서 틀린 거야. 여기서 틀린 거야. 그죠? 여기서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부분을 보니까 얘는 어디를 찾으면 되냐? 얘는 돌렸네요. 얘죠, 얘. 그러니까 얘가 나와, 안 나와? 나오네. 그 다음에 옆쪽으로 봤더니 옆면을 보게 되니까 얘도 어때? 얘도 맞네. 2번 그림이 좀 전개도가 찾기가 쉽네요. 그죠? 맞닿는 면들을 봐봐. 맞닿는 면들. 맞닿는 면들을 보니까 지금 얘 여기 그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이랑 얘 부분이랑 맞닿는 면이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여기다 그리면 안 되죠? 여기다가.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맞닿는 면만 봤을 때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 부분하고 맞닿는 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를 보아하니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얘도 어때? 맞죠? 그리고 그 윗부분의 모양도 어때요? 맞아요. 그래서 몇 번이 답이 돼? 2번이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요. 3번 어디가 틀렸는지 보아하니 지금 면의 회전 방향을 한번 봐봐요. 면의 회전 방향을 봤을 때 거기 빈칸 2개랑 색칠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그려드릴까요? 이 부분을 그려드릴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삼각형 부분이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 얘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색칠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색칠이 돼야 돼. 그죠? 3번 그림이 어때요? 3번 그림이 이상하죠? 그죠? 위에 있는 부분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을 생각해봐. 지금 여기 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아예 색칠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 삼각형 색칠이 안 되는 부분이 여기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색칠돼 있는 부분이 올라왔지.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야. 됐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디가 틀린지 보니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방향을 지금 생각을 좀 해봅시다. 방향을 생각을 해봤더니 어느 부분이 지금 틀리게 나오게 되겠느냐라고 확인하면 빗금친 부분이 어때요? 금이 틀렸죠. 빗금이 틀렸어요. 그죠? 봤을 때. 그러니까 몇 번이 답이 되냐면 정답은 아까 2번이었죠? 4번 같은 경우에도 윗면이 틀렸어요. 윗면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돼요. 뭐가 와야 돼요? 거기 4번에는 이게 와야죠. 이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없어야 돼. 금이 없어야 되는데 금이 있잖아. 그러니까 4번에 틀렸어.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도 어디가 틀리게 되느냐? 윗면이 아예 이상한 윗면이 나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윗면이 나와 있죠? 그 정답 몇 번이야? 2번이 답이다 라고 입체 도형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0번 볼게요. 정대리는 스마트워치 인터페이스 개발을 위한 조사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정대리가 고객 조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표 1, 2를 참고해서 옳은 걸 골라라. 그래서 뭘 지금 하려고 하느냐라고 보니까 한번 볼까요? 지금 스마트워치 성별, 연령 뭐 이렇게 돼 있고 목적이 뭐냐면 그 스마트워치로 하는 일, 기능들을 최대한 많이 물어보란 얘기죠. 이것저것. 자, 그러다 보면 생각나는 대로 최대한 많이 적는데 응답자가 답한 후에 그거를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은 질문을 하다 보면은 어떤 연결고리가 생기게 돼서 그 연결고리에 의해서 원래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도 생각이 나다 보니까 더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죠? 그럼 얘기를 하도록 계속 어떻게 해야 돼? 유도를 해내야 되지. 유도를 해내려면 어떤 의미를 써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표 2를 봤더니 대인면접법, 전화면접법, 우편조사법, 인터넷조사법, 관찰법이 있는데 일단 밑에 있는 3개, 우편조사는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죠. 인터넷조사도 안 본단 말이죠. 정해져 있는 거야. 관찰법도 어때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본다든가, 그지? 직접적인 대화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 3개는 틀려. 됐어요? 그러면 대인면접법과 전화면접법인데 장단점의 비교를 해봤을 때 표본인이 여기 나와 있는 저렴한 비용이니 요거보다는 대인면접법이 어때? 성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그죠? 최대한 많은 답변을 요구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가장 어때? 메리트가 있어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80번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 답이 되냐? 대인면접법이 답이 된다. 그래서 1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 80번까지 해설 강의 같이 한번 봤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나머지 문항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